반갑습니다. 우리 삼성에피솔딩스 주주님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삼성에피솔딩스 고점 대비 이제 15%에서 20%가량 빠졌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해도 되는 건지 혹은 기존에 들고 계셨던 주주님들도 이곳에서 비중 추가나 물타기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이 띄어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러한 내용들 궁금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진심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런 차트와 여러분들의 이런 가격적인 밸류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삼성의 1호 신약 후보인 이제 SB303이죠. 방광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용암에서 과별화되는 이제 단백질을 타겟한 이제 ADC 계열의 항암제입니다. 자, 이미 미국의 FDA로부터 일상 승인을 받았고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연내 첫 환자에게 투여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존에 이제 말로만 하던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정이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한 개 이상의 이제 신규 신약 후보 물질을 추가한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이벤트성 발언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이 돌아다니고 있는 구조로서 그 돈으로 매년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신약을 하나씩 밀어 올리겠다라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런 바이오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자금이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튼튼하지 못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줄이 가장 1순위로 먼저 막히게 되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적인 후광도 있지만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지금 이 탄탄한 캐시카우 구조라는 거죠.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20종으로 확대를 하면서 키투르다, 두피젠트, 트램피아와 같은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로 벌어들인 현금을 다시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는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출시가 되면서 지속적인 판매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쓴 시장에서의 폭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정말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급락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이제 4%포인트 넘게 하락을 해주는, 그동안 급상승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차기 연준인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금리는 인하되 이제 양적 완화를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대로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퍼 섹터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를 때의 기준은 금리 인하와 이제 양적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번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대신 양적 완화보다는 양적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실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기업의 성장 가치성을 인정받은 회사들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서도 아무 회사나 스토리 희망성만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제 실적이 찍히고 그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판단을 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 좋다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무작정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구간을 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시청자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차기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끝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 차기 연준 의장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금리가 이제 인하될 수밖에 없고, 양적 완화보다는 양적 긴축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선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실제 임상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 매년 파이프라인도 하나씩 늘어나면서 키트루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매출 1위를 또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이슈들만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풀매수 때려야, 우리가 전 재산을 때려 박아야 극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또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종목은 없죠.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리스크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재상장 이제 초기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5년 11월 재상장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주사 할인과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와 같은 수급 변수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현주소이면서, 두 번째는 이제 가격에 대한 심화라는 거죠. 지금 키트루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셀트리온, 산도주와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PBM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이제 예상보다 우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ADC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시장이기에 삼성이 결국 임상 일상 데이터로 실력을 증명을 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은 빠르게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이 뉴스를 확인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일 차트를 확인하면서 뉴스를 확인하시는 게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셔야 제가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이슈들 정리 싹 해서 딱 10분 안팎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차트로 넘어오게 됐을 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급등을 하고 건강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오버페이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 꾸준히 저금통처럼 모아 나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오버페이스 물량이 나타나는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비중 조절을 통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은 가장 큰 수익률을 얻어 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한 번에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60만 원과 63만 원 부근, 이 락바텀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신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프로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소식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면서, 26년부터 이제 삼성판 암젠을 노리는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 바이오 시밀러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게 되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다 줄을 긋고 세력이 어쨌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이러한 급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맞춰드리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모멘텀들 그리고 이슈, 수급들을 정확하게 분석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투자 관점이 저와 결이 맞으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뉴스, 더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